이재명이 요 룰을, 요 지침을 바꾸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성남시에게 1,000억 이상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자기가 나중에 돈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돈을 하킹을 시켜 놓고 꽃감 빼듯이 요모저모 빼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설계를 먼저 한 것이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사실상 끝났다. 예, 사실상을 이렇게 도려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 유동규, 남욱, 정진상, 예, 이런 곳곳에서 이른바 퍼즐 맞추기가 지금 거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 7할, 8할 정도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검찰 출두, 검찰 소환이 대략 한 12월 중순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출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략 한 꽃피는 봄, 예, 봄꽃이 만개를 한 4월이나 5월 초순 정도에 일단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을 완전히 쓰나미로 초토화되기 전에 이 체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권당 당대표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봄꽃이 만개할 무렵 4월 중순에서 5월이 되겠죠. 예, 어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제가 이렇게 보는 예측이 얼마만큼 맞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예, 저야 제가 신통력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기자 생활을 30년을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촉이 있습니다. 그 촉이 100% 다 맞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까지 한 8할 정도 10개를 되게 하면은 한두 개의 예외는 있고 한 8개 7개 정도는 상당히 제 예측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이 김 박사의 예측이 맞나 틀리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유대한 번영이 되려면 법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왕돈이 님이 아주 적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만배 이제 이실국고 해야지. 예, 김만배가 내일이죠. 예,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김만배도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남욱이나 유동규는 딱 구속이 된 이후에, 풀려난 이후에 지금 아주 180도로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제 말씀을 경청을 해줬던 죄수의 딜레마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안에 대여섯 명 또는 7, 8명이 동시에 연루가 되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제가 요거는 얘기를 하겠구나. 왜? 자기 감경이 있고 이제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상황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막다른 곳으로 가면은 돈 앞에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니까 돈 주고받는 게 다 이 증거와 물증으로 난 이상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은 내가 먼저 불어야 되겠다. 그래야 경감, 이 형량에 당연히 참작이 되는 것이죠. 예, 검찰 측에서 이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이 퍼즐을 하나를 맞추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이 퍼즐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의 증언으로 이 퍼즐을 맞춰줬다. 여기 물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감량 이런 것들은 검찰 측에서도 당연히 거기에서 플리바게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플리바게닝. 예, 증거와 물증과 이 형량을 주고받는다라는 식인데요. 그것은 하나의 수사 기법이기도 하죠. 예, 물론 이 정의와 공정 생각을 하면은 죄는 제대로 물어야 되지만 그것은 어차피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이상이니까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두환 리더십 필독도서로 강추합니다. 전두환 리더십이라는 책을 왕도래님이 추천을 하셨군요. 네. 비나이다 더블당 공중분해되길 무당에게 사주를 합니다. 예, 풍하고 순홍자님이 비나이다 아주 공중분해되기를 다시는 그런 자들이 우리 앞에 안 나타나기를 비나이다. 네, 비나이다를 거기서 갖고 오셨군요. 그 신부 그죠?
예, 두 성공의 신부와 카톨릭 신부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저 윤석열 부부가 탄 저 전용기 저걸 추락시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그 말을 지금 우리 고추농장님이 비나이다로 차용을 해 오셨는데요. 예, 참 두 신부의 얘기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것도 없죠. 예, 저는 악령으로 그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제의 탈을 쓴 악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사제의 탈을 쓴 악령이라는 게 다른 매체에서도 한 2, 3일 뒤에 이렇게 반복을 하더군요. 예, 아마 제가 처음으로 쓴 표현이 아마 그거를 그 사태를 짧은 단어로 잘 압축을 해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유동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유동규 얘기. 네, 아주 오늘도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들이댔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나오죠. 공사의 불리한 수익 배분을 사전 승인했다. 누가? 이재명이 사전 승인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참 매우 이재명에게 제목이 지금 뭐 7건 수사가 지금 별도로 딱 진행이 되지만 이재명에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배임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언인 것이죠. 공사, 즉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리하게 수익 배분을 사전에 사업자 선정하기 3달 전에 사전 승인을 했다. 누가? 이재명이 승인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가 진술을 했는데, 예, 지금 유동규나 남욱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게 발각이 되면은 도로하는 탐일이죠. 이제 겨우겨우 여러 얘기를 쏟아내서 이른바 검찰 쪽에 그런 신뢰를 받을 시점에서 만약에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도로하무 탐일이 아니라 이건 뭐 무고죄라든가 허위 자백 뭐 이런 걸로 다 도로 본인이 죄를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수를 하고도 일방적으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뭡니까? 성남시에서 100% 출자를 한 개발회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청하고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남시에 돈을 불리하게 설계를 했다. 그것도 사업자 선정 3개월 만에 그걸 이재명이 결재를 했답니다. 사전 승인을 했다는 얘기니까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른바 천화동인 1호 이게 이재명 측이 소유를 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애들이 돈조수지라는 얘기를 했구나. 돈을 이른바 최소한도 400억 이상을 저수지에다가 파킹을 시켜놓고 그렇죠? 파킹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 20억, 40억 쓰려고 했던 것이구나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딱 그 퍼즐 맞추기에 이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퍼즐 얘기를 가끔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조수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천화동인 1호가 사실상 이재명이 지분을 왕창 갖고 있구나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얘기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우리가 이제 퍼즐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주시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배분 논의 과정 저 표를 여러분들 시각물을 살펴보시면 아주 이해가 되게 빠르실 겁니다. 자, 유동규, 정진상, 김용, 김민배가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을 논의를 한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사 투자심의위 의결, 공사가 사업이익이 50%를 갖는 방식. 공사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익의 절반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이거는 뭐 성남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에도 마찬가지로 2월 4일 날 의결을 했죠. 그런데 공사가 확정이익만 갖는 내용이 적시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집진서를 공모를 했다. 그리고 3월에는 화천대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드디어 이제 선정이 되고요. 6월에는 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이익을 갖고 나머지는 민간이 갖는 내용으로 사업 및 주주 체결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무엇인가? 네, 사업이익의 절반을 50%를 성남 도계공, 즉 성남시에서 갖는 걸로 처음에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그 뒤에 이재명이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승인을 통해서 1822억 원을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다 쟤들 줘. 쟤들이라는 게 뭡니까? 대장동 일당들한테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배당금 수익이 4,040억 아닙니까? 4,000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4,000억이고 1,822억 원. 성남시에서 떨어뜨렸던 돈이 1,822억 원이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5,800억 원의 이익이 난 건데 그 중에서 절반만 따져도 어떻습니까? 절반만 따져도 2,900억이 와야 됩니다. 2,900억이. 그죠? 처음에 이 설계를 할 때 성남시 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죠. 사업이익의 50%를 갖는 방식. 요대로 추진을 하면은 약 그렇죠? 1,800억에다가 4,000억이니까 5,800억, 2,900억이 맞습니다. 예, 제 암산이 맞는데요. 2,900억이 고스란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1,800억만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다 쟤들 줘. 쟤들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김만배죠. 예, 유동규는 도계공이니까 유동규는 빼야 되겠네요. 정진상, 아닙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4,040억을 헌납을 한 겁니다. 헌납. 왜 헌납했을까? 예, 야, 니들 4,000억 넘게 돈을 받았지? 이거 다 니들 거 아니야? 우리가 차명으로 천화동인 1호 이거는 35% 우리가 가질게. 그러고 이거 돈 다 돈조수지에다가 숨겨놔가지고 필요할 때 찾아 쓰마라고 정진상과 김용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제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아주 쉬울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재명이 요 룰을 요 지침을 바꾸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성남시에게 1,000억 이상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자기가 나중에 돈조수지를 만들어 놓고 돈을 선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도지사 선거도 나가야 되고, 나는 대통령이 꿈이니까 대통령 나가야 됐고, 요거를 파킹을 시켜놓고 꽃감 빼듯이, 야, 요모저모 빼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설계를 먼저 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 대장동 개발은 처음부터 내가 설계를 했다라고 대선 과정에서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대장동 게이트화 하자 그런 얘기는 쏙 안 합니다. 이 게이트는 처음부터 내가 설계를 한 거다. 그러고 한 푼도 성남시에 돈이 안 돌아올 걸 내가 지침을 바꿔가지고 1,800억이나 이 성남시가 돈을 챙기게끔 만들어놨다. 그러면 나한테 표창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처음에는 야, 저자가 굉장히 아주 세게 얘기하네.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런 건가? 라고 다들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다들 의아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꼼수를 부렸다. 예. 이 시의회까지 50% 이익의 50%는 성남 도계강에서 갖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남 도계강이 50%를 갖는 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1,800억만 성남시에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다 쟤들 줘. 그거 내가 다 결제를 할게. 그렇게 올려라고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그런 말로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예,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 부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아, 그렇지. 이제는 이 얼개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사실상 끝났다. 더 루비콘 강을 건너도 한참 건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남욱이 내 증언이 거짓이면 왜 위증죄로 고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또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지금부터 하는 남욱이 재판정에서 하면은 이게 위증죄로 걸리죠. 예, 없는 얘기를 꾸며내거나 아니면 이 있는 사실을 아주 뻥튀기를 해서 부풀리거나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예,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예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선서, 제가 하는 지금부터 말하는 게, 예, 이 증언이 거짓이면은 달게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라고 아예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욱이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를 한 게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완전히 거짓이다. 민주당 특히 이재명 당대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검찰공화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짓이면은 위증죄로 고소를 해야지 왜 고소를 한다는 얘기는 없나. 그러니까 엄포 외에는 자기를 해코지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신 있으면 위증죄로 고소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응당하게 자신 있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뭐 대차게 나오죠. 내 증언이 거짓이면 왜 위증죄로 고소를 안 하느냐. 오히려 고소를 해라. 그래야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남욱이 털어놓은 아까 저수지 앞서 말씀드렸죠. 예, 이재명 측 저수지 이게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만 봐도 40억이 넘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40억만 되겠습니까? 예, 저가 보기에는 이거 한 2배 이상은 예, 어떤 식으로든지 흘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저수지라는 이 돈저수지란 말이 나온 것이죠. 2014년에 27억, 21년에 8억 합해서 이재명 측에 흘러간 돈이 40억이 간단히 넘는다 하는 증언이 나온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40억 원은 실체가 파악된 돈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추가로 나설 그런 증언이라든가 물증이 나오면은 이거 2배는 쉽게 되지 않나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대장동 사업이 자금 저수지 역할을 했다. 그렇죠? 검찰이 정진상 이메일 등 압수수색에 나가지고 보강 수사에 나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정진상, 김용이 지금 다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그랬죠. 예, 두 사람이 입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해서 구치소 쪽에서도 또 특별히 또 신경을 씁니다. 예, 둘 다 독방을 준다. 따로따로 독방을 주고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게 차단을 지금 하고 있다. 당연히 저렇게 해야죠. 예, 만약에 독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예, 둘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둘이 서로 안 보게끔 별도의 동, A동이면 B동 이런 식으로 별도의 동을 쓰게 하고 그리고 재판정에 나갈 때도 호송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예, 호송차에서조차 조우하지 않게 만나지 않게 별도의 호송차를 운영을 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라고 예, 교도소 측에서도 지금 각별히 예, 국민적인 관심사를 감안을 하면은 뭐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